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베벌리 클리얼리의 Dear Mr. Henshaw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짧게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은 정말 한 페이지만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작품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함께 읽었어요. 정말 그런 이렇게 영어 원서 읽는 모임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수능 영어 지문 강의하랴, 내신 때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와서 드립다 아이들 머릿속에 막 때려 넣어주면서 밑줄 쳐라,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 이게 서술형 영작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작품을 좀 시간을 두고서 생각도 해보고 잠깐 딴 생각이 날 때는 책을 접었다가 다시 생각이 좀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책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영어 읽기의 재미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런 어떤 잔잔한 감동이나 재미를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마음이 동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표지를 딱 보니까 어때요? 어떤 남자아이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죠? 이 책은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관되게 어떤 남자아이의 편지 그리고 일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바로 동화가 되게 쉽습니다. 공감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 아이의 입장으로 아주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베벌리 클리얼이라는 분을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3월 25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 태어나신 게 1916년인데 야 100세가 넘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1984년에 뉴베리 그 상을 수상을 한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기준으로 요 책은요 8세에서 한 12세 정도 친구들이 많이 권장되는 도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렉사일 지수는 910 정도가 되네요. 지난번에 읽었던 샬롯의 거미줄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레이드 레벨은 3에서 7, 3학년에서 7학년 또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읽는 그런 책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년이 헨쇼라는 선생님에게 막 글을 써요. 그런 글을 쓰는 거를 보면서 되게 그 독자로서 한 명의 어떤 소년으로서 되게 막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막 중간에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제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라든지 답장 좀 써주세요 라든지 정말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만 바쁘신 거 압니다만 저도 그런 비슷한 말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막 좋아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가려고 그리고 한 명의 어떤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든 생각은 되게 막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어떤 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도 굉장히 누군가로부터 되게 인정받고 되게 싶어 하시잖아요. 존재의 근거? 나의 존재의 근거? 내가 왜 사는 걸까? 나는 이 삶에서 왜 필요한 것일까?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리버츠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이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는데 좀 원래 집도 좀 가난했었고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혼까지 하고 엄마는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바깥 생활을 좀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는 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작가에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이게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과정이 잔잔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이 가족의 문제, 이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학교 문제, 학교에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이 헨쇼 선생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점점 이걸 계속 글로 풀잖아요. 글도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발전하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어린 시절을 막 연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그런 점이 정말 좋았었던 그런 소설이에요. 되게 재미난 대목도 되게 많고 은근히 되게 유머러스한 대목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한 대목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73쪽이에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인 리보츠하고 뭐 헨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인공인 남자아이의 부모님 얘기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왜 결혼을 하게 됐으며 왜 또 이혼을 하게 됐는지 아주 속상하진 않지만 이 아이가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그 전모를 다 알지는 못하겠죠. 이 아이의 이해 범위 내에서 알게 되는 건데 그걸 딱 보면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희 윗세대니까요. 맞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결혼을 하셨지. 막 이런 것도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막 아버지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싸울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지켜봤던 불안해하면서 지켜봤던 그런 과거의 어린 시절도 막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럽니다. 자, 73쪽의 앞대목을 살짝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헨쇼 씨에게 이제 편지를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편지가 정말 전하려고 쓴 편지가 아닌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I don't have to pretend to write to Mr. Henshaw anymore. 나는 더 이상은 헨쇼 씨에게 편지를 쓰는 척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글을 쓰고 자신이 이야기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헨쇼 씨에게 자기가 편지를 쓴다. 즉 그런 놀이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have to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don't have to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그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배웠어. 말하는 법을 배웠어. learn to 부정사.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on a piece of paper, 종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약간은 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갖는 아이로 성장하는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I don't hate my father either. 나는 내 아버지도 이제 증오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앞대목에서 굉장히 아버지한테 실망했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잘 안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전화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강아지 데리고 다니던 개도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잘 안 찾아오는 게 약간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I can't hate him. Maybe things would be easier if I could.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에서 나는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를,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증오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일들이 더 쉽게 될 수도 있겠지. 그냥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겠지. 근데 그냥 며칠 있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딱 단언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 왜 가정법이라고 막 배웠던 거 있잖아요. if절에도 과거가 있고 주절에는 위례 과거형 우드 동사 원형이 나오는 뭐 가정법 과거. 그죠? 여기 could 다음에는 hate 힘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죠? 굉장히 자기가 되게 분노하고 슬퍼했던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기를 다 읽어버리면 한 페이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죠? 이제 엄마도 되게 슬프죠. 아들이 막 이렇게 되게 슬퍼하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just sat there a while. A while 하면은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는 잠시 동안 for a while 거기에 앉아만 있었어요. 말없이 좀 추스리고 있는 거죠. 엄마도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말을 했죠. Why did you have to go and marry him? 엄마는 왜 그와 결혼하게,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의 말, Because I was in love with him. 나는 아빠랑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Why did you stop? 근데 왜 그만두셨는데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걸 멈췄냐는 거죠. We just got married too young. 우리는 너무 어려서, 결혼했을 때 너무 어렸거든. 너무 어려서 결혼했거든. 이제 엄마도 되게 이제 불우했던 거고, 엄마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다가 약간의 도피로서 이제 아빠랑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그죠? Growing up.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In that little valley town. 그 쬐끄만 계곡이 있는 그 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이제 도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With nothing. 아무것도 없었대요. 벗이 나오면 nothing과 함께 쓰면 뭐뭐 외에잖아요. 그죠? 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Sage brush.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쑥이더라고요. 산에 자라는 쑥.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동네였나 봐요. 유정이 있었대요. oil well. 기름 우물. 그 다음에 jack rabbit. 토끼는 토끼인데 산토끼. 그죠? There wasn't much to do. 그죠? 거기는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I remember at night. 밤이 되면 기억나요. How I used to look out at the lights of Baker's field in the distance.
자기가 밖을 바라보곤 했었다는 거예요. 유스터라는 건 과거를 의미하는 그 조동사잖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베이커스필드는 꽤 큰 도시긴 하지만 아주 큰 대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LA 같은 그 서부에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근데 이런 도시조차도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동경의 대상이면 얼마나 외진 곳에 살고 있었겠냐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 엄마가. 그리고는 나는 소망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 밖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I could live in a place like that. 나도 저런 장소에서 살 수 있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이 can의 과거형을 쓴 거죠. It looks so big and exciting. 그죠? 굉장히 도시가 크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It seems funny now.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웃긴 얘기지. But then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그 도시는 뉴욕이나 파리스, 아직 정말 큰 아주 메가시티, 큰 대도시 이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After high school,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년들은 주로 went to work in the oil fields, 유전에 있는 곳으로 이제 출근을 이제 일을 하러 갔고, 또는 join the army, 군대에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계층이 좀 낮은 계층의 어떤 모습 얘기죠. 그리고 소녀들은, 여자들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시집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얘기죠. 일부는, 그죠? 일부는 대학을 가요. 근데 I couldn't get my parents interested in helping me. 이거 아시죠?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그죠? 나는 나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대학에 가게끔, 그죠? 아니면 뭐 직장을 좋은 데 가게끔, 대도시에 가게끔 나를 도와주는데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지는 못했다. 그죠? 그래서 졸업 이후에 우연히 네 아빠가 왔다는 거예요. 캐멀로. In a big truck. 아주 큰 트럭을 타고서. 바로 그게 그거였어. 그죠? 그때 그 트럭이었어. He was big. 그는 등치도 좋았고, handsome. 잘생겼고, nothing seemed to bother him. 그 어떤 것도 그를 뭐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되게 유쾌하고 낙천적이고 막 그래 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the way he handled his rig. rig이라는 게 이제 그 트럭이에요. 그가 그 트럭을 다루던 그 방식, 그 모습, 마치 번쩍번쩍 빛나는 armor, 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처럼 보였다는 거죠. Things weren't too happy at home with your grandfather drinking and all. 자, 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항상 보면은 네 할아버지가 막 술 마시고 와서 막 뭐 깨 부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Your dad and I ran off to Las Vegas and got married. 네 아빠하고 나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그리고는 결혼을 했다. 그죠? I enjoyed riding with him. 그와 함께, 이제 트럭 운전수였으니까 그와 함께 이렇게 운전하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죠. 언제까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가 나의 인생에 올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네가 생겼단 얘기예요. Well, by the time, 그때까지 I had enough of highways and truck stops. 그러니까 have enough라는 거는 신물나게 충분히 얻었다는 얘기예요. 야, 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트럭이 멈추는 그 정류장, 거의 뭐 지겨웠다는 얘기죠. 신물나게. I stayed home with you. 나는 일단 그래서 집에 이제 나는 머물렀어. 너와 함께. 넌 애기니까. 그리고 he was gone. 그는 항상 집 바깥에 나가 있었다는 얘기죠.
딱 기분이 좀 좋았대요. 엄마가 말을 했을 때. 아, 엄마도 이 길 위에서의 삶, 도로 위에서의 삶, 이것에 대해서 별로 지겨웠었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 때문에 머무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나? 혹시 내 탓인가? 나 탓인가? 내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쩌면 be to blame. 누구누구 책임이다. 어쨌거나 그럼 결국엔 내 책임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얘기죠. 또한 기억이 났대요. How mom and I were alone a lot.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엄청 단둘이만 있었어. 아빠 없고. 그리고 How I hated living in the mobile home. 이동식 주택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간 조금 가난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서 살던 게 내가 어찌나 싫었던지 그런 것도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지금 한 페이지 막 넘게 읽었네요. 한 페이지 넘게 읽었어요. 너무 많이 읽었어요. 안 돼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 헨쇼 73에서 75페이지까지를 읽어봤어요. 제가 읽었던 대목 때문에 재미없네 이 책. 책 안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네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지금 저는 딱 애매한 부분, 중후반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몇 페이지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이 아이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지.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책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죠.